전남도 의원들이 국가 애도기간 중 단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남도가 추모의 의미를 담아 합동 분향소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2일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지역 난대 수종인 생달 나무를 활용한 향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엄중한 시기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1일 저녁 이곳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9명과 직원 3명 등 12명이 모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일정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인 상황에서 당시 식탁에서 술병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데 그래갖고 테이블을 3개를 샀어. 자기가 근데 12명이 앉으니까 6시 10분경에 내가 거기 지나다 틀렸어. 이런 적이 있는 거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150여 명이 압사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선 술을 마신 것에 대해 부정하는 등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술병은 있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도의원이 보였던 행동도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목격자가 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을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싸움을 걸고 그냥 부딪히고 내 핸드폰 가로채가지고 뒤 주머니에 담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1시간이 지나서 안타까운 참사로 국민 모두가 추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전남 도의원들. 과연 술을 마셨는지가 중요한 건지는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주시에 이어 전남도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합동 분향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아 사망자를 희생자로, 사고를 참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을 국화꽃으로 장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세워둔 흙막이 벽이 무너진 건데요. 다행히 작업 시간이 이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동의 한 생활용 숙박시설 건립공사장. 지난 2일 오후 4시 10분쯤 터파기 작업 도중 5m 높이의 흙막이 벽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먼지 바람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흙막이 벽이 만조 시간대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장 인근의 도로와 인도 일부도 함께 붕괴되면서 인근 상가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먼지가 피어오르더니만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보니까 물이 탁 들어오면서 1차 붕괴 이후로는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계속 지켜봤는데. 흙막이 벽은 건물 지하 공사를 진행할 때 설치하는 가설벽. 여수시는 공사 도중 밀물에 의해 수압이 높아지면서 흙막이 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마칠 때까지 주변 상가 영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선을 친 상태입니다. 그 사이 붕괴된 벽 사이로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공사장은 바닷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레미콘과 덤프트럭 160여 대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다시 메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흙막이 벽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근 상가 6개 동에는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 대피를 시켰고 또 이 여수 전 시민에 대해서 여기 접근하지 말도록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쪽 바다 쪽 가까우니까 아마 그런 수압이 많은 영향을 끼쳤지 않나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조치를 우리 시공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상인들은 여수시에 공사 안전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지난달 현장 점검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기획 취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재해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에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50대 노동자가 유량계 검침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에서 저산소 상태로 일을 하다 숨을 거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맨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는 금속 탱크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노동자 10,000명당 0.4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만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432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7,423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실한 관계법령을 꼽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사망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1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빨리 5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영세 사업장들 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에 자라는 생달나무를 활용한 향기 제품을 개발해 출시합니다. 생달나무는 완도와 진도 등 전남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난대 수종으로 유칼립톨 향을 발산해 청량감을 주고 면역과 염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러한 생달나무의 기능성과 향기 성분을 밝혀내 올해 상반기에 항산화와 피부 미백 기능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힐링 캄파트리로 안정성 평가를 거친 뒤 12월에 제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지역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 일행이 갑자기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 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일 22개 시군에서 일상 접촉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전보다 318명 감소한 10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읍 정박지에서 연료유를 수급받던 42,000톤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2일 새벽 2시 40분쯤 42,000톤급 LPG 운반선 A호가 1,600톤급 유저선 B호의 연료유를 수급받는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넘쳤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1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배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흘러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도덕면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첫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도덕면 수매를 시작으로 공공비축 미곡과 시장 경리곡 등 40kg 포대 64만여 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금은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으로 환산되고 최종 전산금은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르며 돼지 수백 마리와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전남 나주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4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저녁 8시쯤에는 영암의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과 창고 4동이 불에 타는 등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료를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도유 재산 가운데 경작이나 주거 목적이 아닌 매점 등 기타 목적으로 임대한 소상공인입니다. 전남도는 연초에 임대료를 미리 받는데 다음 달에 80%를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혜택 규모는 모두 38개 업체에 3억여 원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11일까지 국가산단 기업 채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테크니션 스쿨의 1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5월 2일 이전부터 여수 지역에 거주한 시민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병역을 마쳤다면 누구나 여수시청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